유튜브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소설을 읽기 위해서 광주 과학기술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마치 책 주제가 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는 대학에 왔습니다. 광주 과학기술원은 전 세계에서 과학 논문 인용 숫자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굉장히 대단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제가 여기는 지금 학부과정도 있고 석사과정, 박사과정도 있습니다. 석사, 박사과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과학에 대한 또는 의약품에 대한 것을 개발하는 그러한 소설을 읽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인공인 김혜석 연구원이 독일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가 지금 광주과학기술 캠퍼스인데요. 캠퍼스에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 세계의 빛. 해석을 실은 독일행 비행기는 베를린과 함부르크에 이어 독일에서 세계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알프스 저지대의 휴양지 근처인 라인 강면에 위치한 퀼린에 도착하였다. 공항은 수많은 나라의 국기가 새겨진 비행기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해석은 공항 리무진에 몸을 싣고 퀼린 시내에서 북쪽으로 2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독일 국립천연물연구소로 향하였다. 퀼린은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적인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였다. 바로크, 고딕, 르네상스, 클래식의 다양한 건축 양식은 해석이 비로소 유럽의 중심에 와 있음을 실감나게 해주었다. 시내를 가로질러 가거나 궁전, 중세기의 건축물, 수많은 조각으로 새겨진 건물들이 있었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강의 다리에는 전쟁 영웅들의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다. 라인강 기슭을 따라 북으로 계속 내려가자 강 주위로 드넓은 초원과 목장들이 펼쳐졌다. 연구소는 강변을 따라 강 주위로 드넓은 초원과 목장들이 펼쳐졌다. 연구소는 강변을 따라 1시간가량 달려서야 도착했다. 연구소는 연구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회사와 상가 그리고 마을들이 어울려 새로운 산업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다. 100여 년의 전통을 지닌 연구소는 수많은 제품 개발에 기여했다. 그 제품들은 곧바로 산업화로 연결되어 종류에 따라 크고 작은 회사를 무수히 태동시켰다. 그 도시는 바로 그러한 노력과 순리의 산물이었다. 연구소와 개발의 결실로 이루어진 산업 제품들이 고용 창출과 사회에 기여하는 현장의 모습은 리무진이 연구소의 심장으로 다가가는 시간 내내 해석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차가 정문에 멈추자 연구소 행정과에서 외국인을 담당한 베트 박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를 나눈 후 그는 해석을 정문에서 우측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연구동으로 안내했다. 갈색 수염이 덥수룩한 40대 초반의 베트 박사가 해석을 데려간 곳은 2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작은 회의실이었다. 거기에는 나이가 지긋한 회색과 청색 눈을 가진 연구원들이 해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회의는 해석을 소개하고 그가 소속될 연구실을 지정하기 위해 주임 연구원들이 토론하려는 것이었다. 해석은 자신을 둘러싼 박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흰색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 얼굴이 유선형으로 날카롭고 그 모습만큼이나 눈빛이 예리한 깡마른 사람, 코며 얼굴이 둥글둥글한 빵집 아저씨처럼 편안해 보이는 사람 등등 10여 명이 해석을 가운데 두고 둥그런 회의 탁자에 앉아 있었다. 독일어를 하는 그들이지만 외국인에 대한 배려였는지 영어로 질문을 해주었다.
하지만 해석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곧 이 외국인이 영어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해석은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대강 짐작은 했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그저 예스 하면서 어색하고 애매모호한 웃음만을 흘렸다. 베트 박사, 한국의 연락과는 좀 다른데? 한국 정부에서는 가장 뛰어난 대학원생을 보낸다고 했는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지 않는가? 이거 답답하잖아. 소르벤 박사님,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찌되었던지 한국 정부와 12개월간 최고 연수를 해주기로 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여러 박사님들 중 누군가가 담임을 맡아 주셔야겠습니다. 한국과는 단순한 연수라기보다는 과학 분야의 국가 교류 차원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독일에서도 않겠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동양의학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에 파견해야 할 사업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식적이고 성의 없이 해석권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글쎄, 난 외국 논문이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어. 난 요즘 눈이 아파서 컴퓨터 작업을 못할 정도야. 우리 실험실은 벌써 외국인이 5명이나 있어 포화 상태라 지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박사들이 한 명 한 명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학자인 그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에게 매달려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해석은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그들이 차가운 분위기를 보면서 상황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다. 산자부 사무관과 대학교의 지도교수들을 떠올리자 어깨에 힘이 쭉 빠졌다. 그러기 왜 나를 선발해가지고 이 모양일까? 두 친구들처럼 능숙한 실력의 엘리트들을 선발하지 말이야. 해석은 오히려 화가 날 지경이었다. 창밖에는 연구소의 오랜 전통을 상징하듯 지름이 수미터는 되어버리는 커다란 활엽새 이파리들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투명했다. 시리도록 푸른 하늘에서는 수억 광년을 날아온 광자들이 대지를 향해 무한대 우주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 에너지는 해석의 무릎에까지 도달하였다. 그의 무릎은 따뜻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베트 박사, 내가 맞지? 그때 허연 수염이 덥수룩하게 얼굴을 덮은 눈빛이 부드러운 50대 중반의 신사가 손을 들었다. 해석은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로부터 우측 세 번째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다. 엘버트 박사님. 베트 박사는 가문 끝에 단비를 만난 듯 화색이 돈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나 둘 자리를 뜨다 말고 박사들은 모두 그를 돌아보았다. 그들이 놀랄만한 것이 알버트 박사는 바로 지난해에 노벨상을 받은 천연물 의학 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였던 것이다. 아무도 그 앞에서는 바쁘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수많은 연구 논문, 수많은 업적, 그리고 그 많은 저서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이 더욱 의아해하는 것은 그가 남들처럼 밤을 새우며 일하는 일벌레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정해진 일과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보내고 나머지 시간을 자신의 또 다른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여유와 지혜가 그 천재에게는 있었다. 엘버트 박사님 정말이십니까? 베트 박사 이 사람아, 내가 한국 정부에서 보낸 연구원을 두고 농담하게 생겼는가? 어이 꼬리한 친구, 어서 나가보세. 박사는 일으켜 세우더니 앞장서서 회의실을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해석은 급히 엘버트 박사 이끄는 대로 뒤를 따라 나섰다. 그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의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다른 연구원들의 모습에서 그가 결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독일 국립천연물의학연구소는 온통 식물과 동물로 쌓여 있어 동물원인지 공원인지 연구소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엘버트 박사의 방은 의외로 조그마했다. 단지 그 입구에 노벨상 수상자라는 편말이 붙어있어 해석을 놀라게 했다. 엘버트 박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연구실을 하나하나 소개하기 시작했다. 몇 개가 있는지 누구였는지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수많은 실험실을 거쳐갔다. 동물, 식물, 해조류, 갑각류, 거기에 화성에서 가져온 물질과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천연 원료들을 모니터하는 시설들 앞에서는 넘기겠습니다. 고개가 숙여졌다.
긴 실험실 통로를 빠져나오다가 어느 부분에서 해석은 발걸음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전 세계에서 수집한 천연물을 보관한 창고였다. 수십만 종의 원료들이 보관되어 있고 학명, 수집일, 수집 장소, 수집자 등이 적혀 있었다. 해석의 기대대로 한국란이 있었다. 한국과 북한에서 수집한 천연물은 5만 종을 넘고 있었다. 자신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종들이 거기에 있었다. 한국의 어느 임업원에서는 약 1만 5천 종의 한국 식물들을 수집했다고 발표한 바 있었으므로 독일 연구진들의 노력이 어떠했는지를 짐작케 하였다. 이 사람들이 한국의 식물에 대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해석은 그들의 노력이 놀라웠다. 이 괴물 같은 연구소가 한국에서 수집한 식물만 해도 이 정도인데 전 세계에서 수집한 식물들은 도대체 또 얼마나 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얻었을 수많은 의약품들은? 생각이 거기에 머무르자 해석은 독일이 왜 세계적인 의약품 강국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박사는 지나는 연구실마다 연구원들에게 해석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실험실 투어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정도였다. 박사는 실험실 투어를 마친 후 그가 머물러야 할 연구실을 보여준 다음 비서를 시켜 숙소로 안내해 주었다. 낙엽이 오랜 세월 쌓인 연구소의 작은 숲속에 아담한 외국인 숙소가 있었다. 2층 빌라 형태였으며 1계층당 2개의 숙소씩 한 동에는 모두 4개의 숙소가 있었다. 해석은 짐을 2층의 첫 번째 방으로 옮겨 놓았다. 숨가쁘게 전개될 독일 생활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네, 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지금까지 해드렸습니다. 이 건물은 생명과학부 건물인데 지금 이 소설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을 연구하는 곳이겠죠. 네,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를 독일에서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